네, 오케이. 오프 더 쉘프 38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얘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오랜만에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방정식에서 이런 형태에 등장하면 정말 골 때립니다. 자, 일단 방정식을 줬고요.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fx의 pq 값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하라고 해놓고 조건을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값이 두근 알파 베타가 사실 이거 허근이거든요. 근데 허근을 어떻게 이차함수의 대입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알파 제곱으로 넣은 거 보여요? 실수값으로 입력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2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좀 더 골 때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보 파악을 잘 하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문제를 적응을 하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또 대입값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은 이거 양변에다 x 빼기 1 곱해가지고 값 찾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정보가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조합해서 잘 끝까지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이제 x를 곱하게 되면은 x 빼기 1을 곱했을 때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x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알파 세제곱도 1이고요 베타 세제곱도 1이라는 것도 지금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또 1일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대입했을 때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베타 제곱에 베타 플러스 1도 0이다. 이렇게 다 얻을 수가 있다고요. 특히 이 대입하는 거는 방정식에서 이게 조금 신기한 형태인 건데 의외로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잡지 않은 친구들이 방정식 문제를 잘 풀 때가 있습니다. 왜?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키포인트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소가 뒷검지 치다가 쥐 잡는 격인 건데 그 비슷해요. 자, 요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타겟이 되는 fx는 지금 써보면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인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물론 지금 해석이하적인 의미가 하나도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근데 여기에서 f의 알파 제곱을 그냥 집어넣으면 막 알파 4제곱 되고 되게 번잡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한번 알파 제곱을 바꿔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게 보면 지금 알파 제곱을 대입했을 때가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런데 두 근의 합을 보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결국 뭐가 되죠? 베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지금 베타로 일단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게 알파랑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f에 알파를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4 베타가 되고요.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은 그게 마이너스 4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곱은 제거를 했어요. 차수는 낮췄지만 여전히 좀 찜찜한 게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꼬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여러분들 안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트릭이 발휘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P값은 이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더하기 Q가 마이너스 4 베타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Q도 역시 마이너스 4 알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알파 제곱은 어차피 베타니까 이거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5베타로 바뀔 거고 얘도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5알파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빼게 되면 P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를 한 건데 그게 결국에 마이너스 5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를 한 거랑 같은 격이 되거든요. 플러스 5.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5인 게 빼서 지금 플러스로 5로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P가 5인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x제곱이 지금 이 녀석이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Q인 것까지는 알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요렇게까지 해서 더 이상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조금 답답한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4베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가 문자가 꼬여 있어서 답답한 거였죠. 근데 아까 쌤이 알파 제곱을 일단 베타로 바꾸는 작업을 했으니까 베타도 그럼 거꾸로 알파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문자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되죠.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베타가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 베타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면서 다 더해보면은 4 더하기 4 알파로 바뀌죠. 그쵸? 근데 이거가 지금 베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베타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4 알파인 건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거고, 그럼 그게 4 더하기 4 베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어라? 알파하고 베타 자리에 동일한 문자를 넣고 동일한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 fx가 뭔가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f의 x의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x에다가 이 4 더하기 4 알파를 다 좌변으로 이항해버리게 되면 fx에다가 애초에 마이너스 4x 빼기 4를 하게 되면 그게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파나 베타나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라? 근데 그게 0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fx 초기식은 우리가 이미 문자로 세워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fx x제곱 플러스 5x인 건데 거기서 4x를 뺐으니까 x만 남아요. 그리고 더하기 q 빼기 4가 되게 되는데 4는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0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얘도 그거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0이니까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를 이 fx의 2차 함수식을 갖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트릭을 쓴 거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위에 있는 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만족하려면 q가 얼마이면 되는 거예요? q가 5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로 연결되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걸 갖다가 gx라고 만약에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를 하는 게 0이 되는 것이자 걔가 gx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x식은 뭐예요? 여전히 f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를 식으로 갖는 것이었죠. 요렇게 연결된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주어진 정보에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야 돼요. 되게 재미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결국에 p 더하기 q가 10이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정식 문제도 여러분들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것, 여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신 대비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